오늘의 주제는 좋은 상가를 구하는 법에 대해서 민쿵님의 오랜 노하우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먼저 예를 들어볼게요. 네. 저는 이제 뭐 아주 정말 쉽게 창업을 한 스타일이어가지고 저 진짜 쉽게 창업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한 거죠. 네.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네, 아무 생각이 없이 비밀인데 한 거죠. 이걸 전국적으로 다 떠들고 네네네네. 있네요. 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즉석 떡볶이를 해야겠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고 정말 저는 일주일 만에 가기를 얻었거든요. 네. 상가를 한번 둘러봤죠. 그 동네에서 최대한 가까운 곳으로 네. 이제 찾아봤거든요. 네. 이제 이 동네 상권은 어느 정도 되는지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네. 제가 빵가게를 들어가게 됐어요. 네. 빵가게를 들어가서 거기 사장님한테 여기 뭐 사람 유동 인구는 좀 어떤가요? 이렇게 물어봤었죠. 네. 그랬더니 사장님이 자기가 내놨다는 거예요. 네. 저한테 자기 상가를 파시더라고요. 저 그날 그 사장님 만나고 계약금을 걸었습니다. 보통 다 그렇게들 하시죠. 네, 그래서 정말 그거 뭐 누가 뺏어갈까봐. 네. 근데 알고 봤더니 그거 상가 내놓은 지 되게 오래되셨더라고요. 맞아요. 네네. 보통 그게 이제 보통 초보자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 자꾸 덜썩 계획을 해버리는 경우가 네네. 많거든요. 네. 다행히 복비는 안 날려서 다행인데 그 뒤로 쭉 고생을 좀 하긴 했죠. 네, 복비를 안 날렸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복비를 드리고 네. 계약서를 정식으로 쓰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아, 네. 네, 작은 돈 아끼려고 하시면 안 되고. 아, 네. 네. 오늘 주제대로 좋은 상가 네. 구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리면서 제가 여태까지 그 얻었던 상가들을 네. 예를 들어가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일단 그 좋은 상가를 먼저 구하기 때 생각하시게 뭐냐면 네네. 아이템이 먼저인가 상가를 구하는 게 먼저인가에 대한 아마 질문들을 많이 저한테 하세요. 아, 저 같은 경우는 상가를 구하고 아이템을 넣어요. 상가를 구하고 아이템을 넣으면 아이템은 어떤 아이템인지 할 줄 안다는 그 전제 조건이 있어야죠. 근데 아이템을 먼저 내가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상가를 구할 땐 상가를 구하는 그 선택폭이 굉장히 좁아져요. 왜냐하면 상가가 다 내 마음에 드는 게 없거든요. 나는 30평 2층을 요구를 하는데 네네. 자꾸 1층만 나온다든가 사실은 그거를 마음에 맞는 상가가 없기 때문에 그냥 얼추 비슷하면 그냥 구해버리잖아요. 장사를 하기 위해서 직장도 그만둔 사람들은 얼른 장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네네. 어느 정도 사이즈가 맞으면 탁 그냥 상가를 구해버린다는 거죠. 어떤 것을 먼저 선정할 것인가에 대한 정답은 없지만 보통 아이템을 먼저 선정하시고 상가를 구하시는데 네. 그렇게 하실 경우 굉장히 장기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여러 군데 얘기하시고 또 상권도 많이 돌아다니셔가지고 그 중에 내 마음에 맞는 상가를 구하려면 미리미리 얘기해 주셔가지고 부동산들한테 얘기를 해놓으셔가지고 네네. 좋은 상가를 찾는데 시간을 보내셔야 돼요. 자, 일단 그 좋은 상가 구하는 첫 번째 방법 중에 하나는 네. 상가 후보를 찾았으면 네네. 단점과 장점을 좀 찾아서 적어 보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상가의 모양이나 네네. 상가 내 위치를 보는 거죠. 그 상가 안에서 그 상점의 위치. 그렇죠. 입지라고 그러죠. 네네. 그 위치가 코너에 있는지 가운데 네. 박혀 있는지 또 화장실 옆에 있는지 통로 옆에 있는지 등을 좀 고려하셔야 네네. 돼요. 네. 그게 같은 평수지만 가격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집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월세하고 뭐 권리금을 더 주더라도 조금 더 주더라도 좋은 위치에 있는 게 좋은 위치를 찾아서 네네. 하는 게 훨씬 유리할 거로 보입니다. 네. 그 상가 중에서 보면 옛날 상가들은 또 그런 게 있어요. 면이 지금 상가는 안으로 파고 들어갔는데 어떤 상가들은 바깥에 면을 길게 뽑아준 것들이 있어요. 아, 그런 상가들은 금액이 웬만큼 비싸지 않으면 그냥 하는 겁니다. 무조건. 아 무조건. 그리고 또 코너에 있는 그 면이 두 개가 터져 있는 상가 네네. 그런 상가들도 웬만하면 그냥 얻어서 쓰셔야 아, 돼요. 네네. 되게 좋은 상가예요. 그런 상가들은. 또 상가 위치가 또 계단이나 엘리베이터가 얼마나 떨어져 있고 그 가시성하고 접근성이 어느 정도 좋은지 그런 것들도 보셔야 되는데 네. 상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보라 그러면 뭐가 좋은지 잘 몰라요. 일단 너무 마음에 들면 바로 그냥. 근데 마음에 드는 기준이 자기 마음에 드는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쵸.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인테리어를 보고선 되게 좋다고 생각하셔가지고 얻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그래요. 네. 어차피 인테리어는 다시 한다고 보셔야 돼요. 네네. 인테리어는 다시 한다고 보시고 좋은 상가를 찾기 위해서는 일단 그 상가에 네. 이제 그런 입지란 상가의 조건을 보시고 단점과 장점을 쭉 나열해서 적어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 그걸 이제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될 수가 있어요. 작지만 네. 우리가 뭐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식당 하시는 네네. 분들이 네. 전문가 아니더라도 그 정도 적어놓으면 그래도 이 상가를 5개를 골랐으면 장점과 단점을 상가마다 다 적어서 이렇게 보시면 네. 그래도 한눈에 어떤 것을 얻어야 될지가 눈에 딱 들어와요. 그 다음에 그 권리금 얘기인데요. 네네.
그 권리금이 싼지 비싼지를 알기 위해서는 네. 그 상권을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1년 정도 네. 상권을 유심히 지켜보시고 그 금액이 움직이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얼마에 거래됐는지 네네네. 나갔으면 또 얼마에 거래 나갔는지 이런 것들도 계속 보셔야지 그 전체 상권의 그런 권리금 형성 상태를 볼 수가 있어요. 생뚱맞지 않게. 네네. 권리금은 사실은 그 임차인이 부르는 게 값이거든요. 이거 지금 저희 가게 차리기 전입니다. 이게 가게 얻는 것마저도 이렇게 되게 복잡하네요. 진짜. 네네, 그렇죠. 네. 알아야 될 게 많고 네. 발품 팔아야 될 일이 상가 구하는 것부터 네. 이렇게 시작되는군요. 네. 네. 상가 후보를 그 찾아서 단점과 장점을 적기 위해선 네. 상가 그 시간 투자가 좀 필요해요. 그냥 그 김선희 대표처럼 네. 그냥 좋아가지고 딱 얻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네. 그렇게 얻게 되면은 나중에 단점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죠. 네네. 상가 자체의 문제점 같은 게. 저는 이제 얻고 나서 계속 그랬죠. 여기는 상권이 안 좋아서 제가 아주 맛있는 음식을 상권 때문에 제가 이렇게 힘들다 고전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 상가 라인 다 그렇게 얘기하셔요. 네. 자, 그래서 오늘 팁 중에 한 가지 네. 상가 후보를 찾았으면 네. 단점과 장점을 적어서 네네. 비교해 본다가 저희 네네. 오늘 주제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가 후보를 찾아서 단점과 장점을 적는데 네네. 그 기준은 1년 정도 그 네. 상권을 들여다보고 관심 있게 보면서 네. 그 기준을 스스로 찾아가셔야 됩니다. 네네네. 해당 상가의 이력을 알아내라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해당 상가 이력을 알아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네네. 그 상권에 들어가서 상가들이 움직임 그 동향을 1년 정도 살펴보시면 네. 상가들이 어떤 가격에 빠지고 어떤 가격에 들어오고 네. 또 어떻게 자주 그 상가가 바뀌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게 상가의 이력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네. 부동산들과 친해지면 네. 그 전에 무슨 업종을 했고 임대인이 성향이 어떻고 이런 것까지 알 수가 있어요. 임대인 성향까지. 네. 네. 임대인 성향이라고는 뭐 그 사람 성격까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그 사람이 월세를 지속적으로 올린다던가 그 다음에 뭐 막 뻑하면 나가라 그런다든가 네네. 이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어요. 위험 부담을 줄인다는 거죠. 상가 이력을 잘 모르고 들어가면 네. 자칫하면 운이 없으면 네.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저번 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임대인의 나이나 네. 또 그 상가가 또 얼만큼 지속적으로 운영을 했는지. 네. 근데 상가들이 오래 있었던 건물 같은 경우에는 네. 주인이 상가 임차인들한테 박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런 것들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네. 또 주로 어떤 업종이 또 그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지 네. 또 그런 것들도 좀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주변 상권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뭐가 들어와 있고 뭐 이런 것도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상가의 이력을 알기 위해서 네. 그 상권을 1년 정도 보라는 게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임차인들이 네. 임대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는 상가들이 꽤 그런 상가들이 있거든요. 아. 그럴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채우지 못하고 나갈 때는 그 세입자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쫓아내거나 네네. 터무니없이 월세를 올리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 상가 주인의 성향을 좀 알아보고 그 상가가 그동안 무엇을 팔았었는지 얼마 동안 그럼 뭐 그 오래 하셨으면 단골 고객들도 유입할 수 있겠네요. 저는 이제 상가를 구할 때 네네. 그 임대인이 어디 거주하고 나이도 어떻고 딱 들으면 네. 대체적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이 상가 임대를 노는지를 느낌이 와요. 그냥. 왜냐면은 멀리 거주하고 있고 네네. 임대인이 네. 그 다음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네. 임대료 가지고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스타일들이 아니에요. 네네. 그냥 내놓고선 임대료만 꼬박꼬박 들어오면 네. 임대료도 잘 안 올려요. 아. 그런데 그 매장과 가까운 데서 산다던가 네. 그 다음에 또 나이가 좀 젊으신 분들은 네네. 손님이 좀 많아지면 임차료를 많이 올려요. 근데 요즘에는 법적으로 뭐 이렇게 올리는 금액이 음. 뭐 한도가 있지 않나요? 한도가 그 사실은 근데 그게 큰 의미가 없고 네. 5년을 보장한다고 하는데 네.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아지면 2년마다 꼬박꼬박 다 9% 올리고요. 네. 5년 되면 나가라고 그래요. 그러면 안 올려주면 5년까지 보장이 되니까 지금은 안 그런데 근데 그것도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해당되는 금액 한도 내이기 때문에 네. 모르겠어요. 법이 지금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그 금액이 조정이 된 건지 모르겠는데 네네. 어쨌든 뭐 5년 되면 나가라고 하면 뭐 권리금은 날라간다고 봐야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네네. 상가 이력을 좀 알아내시면 네. 일단 위험 부담을 줄이고 들어가는 거겠죠. 자 그러면 뭐 해당 상가 이력을 알아내는 게 그 좋은 상가 구하는데 주변 상권도 살펴보고 네. 그다음에 그 상가 자체의 그런 이력을 알아보는 게 네, 참 팁이 도움이 되겠죠. 되겠네요. 팁이 네, 되겠네요.